오늘은 우리 수색 13구역에서 오셨죠? 예. 수색 13구역이 아마 7월 1일 날 마지막 여러분 입주를 앞두고 임시총. 마지막 임시총회가 있죠. 예.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공사비를 조금 더 받아가려고 하는 게 이제 주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저한테 방문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이틀 됐죠.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입안이 나빠서 좀 아파요. 그래서 평소하고는 약간 좀 제가 말하는데 지장이 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정이 하도 급해서 그 안건이 뭐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왜 여러분에게 추가 공사비를 부과하려고 했던가라고 하면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일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제 표현을 빌리면 뻔뻔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입장이 되면 이 안건 통과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렇게 조합이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이 의결권 행사했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본인의 의사대로 했나요? 아니면 OS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OS가 맞죠. OS도 OS가 몰랐죠. 여러분에게 어떤 진실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의 잘못은 뭐냐면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장 큰.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가 플러스돼서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의문은 비로소 가진 거예요. 예. 그런데 OS는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의문만 있고 OS는 못 막았다? 어차피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을 텐데요. 오늘 지나면. 지금이라도 이틀 동안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마지막 자존심을 찾고 지난 그 운영 기간 동안 있었던 비리로 인한 여러분의 손해도 보전받을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통과가 될 것이냐. 설사 만에 하나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총회 의사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다시 총회를 개최해서 그 의사를 번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계약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A라는 계약이 B라는 계약으로 변경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 지나가면 집행해버리겠죠. 이미 의결했는데 의결하는 순간 효력은 있으니까 근데 집행해버리겠다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결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근데 물론 부결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주의에 불편하고 편리한 점이 하나 있다면 불편한 점은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옆집 우리 아저씨 때문에 그 아저씨가 나와 같은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돈이 손해 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고쳐야 돼요.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런데 단지 민주주의의 좋은 점은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마음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수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의 제가 설명이 필요로 한 이유고 여러분 사정이 하도 그래서 왜 지금까지 있다가 다 망가뜨릴 만큼 망가진 상태에서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체면 봐서 그나마 그쪽이 너무 참 답답한 것인데요. 그쪽 지역적으로 우리 그쪽 은평 수색이 한 군데라도 깨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늦게 갈 사람들의 피해라도 좀 막을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상담을 의뢰받고 이 안건만으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것만 얘기해서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번 안건은 그 과거의 안건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걸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 이번 총회에서 과연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통과가 안 되게 하려면 그러면 이미 의결권을 행사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쯤이면 OS를 썼다 그러면 이 안건은 통과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러면 이 설명을 듣고 지금이라도 빨리 철회서를 제출해서 내가 우리 같은 조합원 다른 조합원의 나의 의사결정이 다른 조합원까지 피해를 주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돈은 곧바로 나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했던 사람만이 과거에 내가 잃어버린 것도 지금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끝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그동안의 일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저는 물론 여러분 총회를 본 적도 없고 여러분의 계약서와 여러분 총회 자료만을 놓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소 오차가 있다면 여러분 계약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총회 책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제 판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여러분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OS를 아까 여러분의 무관심과 OS의 활동이 오늘날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해임사위에 제일 먼저 잡았던 게 뭐냐면 OS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OS는 어떤 위법이 있었고 여러분이 막을 수 있었냐 하면 원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사전에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라는 걸 만들 때 2019년 10월 24일 법 이전에는 45조 1항 3호가 정비사업비의 사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비사업비에 사용해갖고 이거를 예산으로 본 겁니다. 이걸 의결하면서 이걸 예산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정비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그래서 정비사업비 사용 요거를 총회 의결이고 이걸 예산으로 봤어요. 그리고 사항은 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또 별도로 만약 예산이 없으면 그때마다 업체 선정할 때마다 조합원 총회를 먼저 거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날 법 개정 이후에는 45조 1항 3호를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사용 내역을 의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여러분 총회 책자를 보여드려볼게요. 운영비도 조합장 300만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봅시다. 사업비를 볼게요.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 26억 9,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유치 공사비 12억 뭐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비 사업비하고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법이 바뀐 뒤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부 항목별. 자, 성면 철거면 성면 철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 있을까요? 성면 해체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운반하는데 얼마, 뭐 매립하는데 얼마 하고 세부 항목을 정하려면 사실 이 항목에서도 좀 나눠져야 되겠죠. 공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대신에 지급방 사용 계획은 자 계약 시에 얼마? 총 내역은 예를 들어서 100원 이러면 계약 시에 뭐 10원 주고 그다음에 기성이 얼마 됐을 때 또 얼마를 주고 뭐 했을 때 얼마 주고 그리고 사용 내역 같은 것을 사용 계획도 있지만 사용 내역 왜냐하면 계속해서 작년부터 하던 것 같으면 총 비용은 예를 들어 100원인데 작년에 30원을 썼고 올해 쓸 것이 이 중에 50원이고 그럼 내년에 쓸 거 20원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 내역이 나와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 예산은 왜 필요하고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산 편성이. 근데 2020년도 책자 볼까요? 법이 바뀌어진 뒤로도 똑같습니다. 이직공사비 사업 정기관 시설물 26억 9,100 작년에 있던 게 올해 또 왔어요. 작년에 안 쓰고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법이 바뀐 뒤로는 그러면 여러분은 예산을 의결했나요? 안 했나요? 총회로서 했겠죠. 아니 총회 내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정비사업비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 및 사용 내역을 여러분 의결했냐고요? 아니요, 그건 2009년도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19년도하고. 그렇죠. 2021년, 21년, 22년, 23년까지도 똑같아요. 책자를 보시라고요. 집에 있으면 단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산을 전혀 수립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정비사업비의 사용만 계속 의결을 해갖고 이걸 예산이라고 하고 써버렸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개념을 이렇게 놨으니까 그전에는 예산의 개념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단체의 1회계 정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계획표, 예정표라고 합니다. 미리 세마에 전환 계획. 그렇잖아요. 내년도에 이렇게 어떻게 쓸 거냐. 근데 그 중에는 못 쓰는 거 있으면 2월도 시키고 아니면 작년부터 쓰던 계속비 있잖아요. 작년에부터 쓰던 5년 동안에 뭐 나눠 써야 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아주 심플해요. 올해 못 쓰면 내년으로 넘기고 또 총 사업비라고도 해놓고 막.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계속 해왔을 뿐이지 여러분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사용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관련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여러분이 총회 의결을 한 번이라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산은 지금까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2020년부터 2019년까지는 있어요. 정비사업비 내역이 있으니까 예산이 있었어요. 그럼 2020년 이후에 모든 계약은 할 때마다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쳤어요.
이거 사전에. 모양이네. 자, 도시정비법이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의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09도 이게 아주 바이블과 같은 판결입니다. 14296이라는 이 판결을 통해서 조합원 총회 의결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고 추후에 추인 의결을 받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도시정법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의결만이 원칙이고 사후에 받는 것은 이미 써버리고 받는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라 도시정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 판결을 이어서 나온 이건 형사 판결이고요. 민사 판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0다 105112라는 판결이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민사 이런 식으로 사전 의결을 안 거친 모든 계약은 도시정법상 계약은 무효다. 자, 무효면 용역비 지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효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2020년 법이 바뀐 뒤로 단 한 번도 예산을 수립 안 했는데 법 규정대로 안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요. 무효인데 통 다 나갔잖아요. 돈 찾아봐야죠. 자, 그러면 이 도시정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단 말이에요. 이런 조합도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의 계약은 이때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부담이 될 계약만 매각계약 이런 거 수익이 되는 계약 말고 약 한 90여 건데요. 90여 번의 도시정법 위반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가 여러분이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돈이 많아서 그랬겠죠. 돈이 쓸 데가 없거나 아니면 조합임원들을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사모했거나. 조합원에 그 조합원인데 찾아가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때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 정기총회를 들어서 2020년 정기총회 해볼게요. 제가 왜 OS 얘기를 하냐면 OS 못하고 여러분 앞으로도 모든 걸 여러분의 영혼을 다 뺏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정치사에서 아무리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표를 대신 전달하는 짓거리는 안 했어요. 오다가 뭐 다 한 걸 바꿔치겠다는 일은 있었지만 근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대학생 숫자가 제일 많고 IT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여러분 할지 몰라요? 의결권? 진짜 대재산 중요한 걸 왜 그들한테 맡겨요? 왜 총회장이 안 가요? 하도 못해. 그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학력이 높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 하다가 열받았어. 서명기에서를 왜 직접 한 거? 자, 2020년은 총회가 1월 18일에 했었습니다. 그죠? OS는 언제부터 뛰어요? 이때 OS 예산이 잡혀 있을 거예요. 3주 전부터 뛰었어요. 근데 이미 OS는 이 총회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고용돼서 아까 3주? 네. 3주 끝나고 이날은 그 OS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도시정법 위반하는 것은 뭐니 해도 OS 계약이 도시정법의 위반의 으뜸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니 그의 예산을 만드는 총회를 만들기 위해 지가 만들어 미리 뛰면서 네네. 미리 계약하고 그러네. 그리고 그날 끝나는 날이야. 그날은 딱 이제 비로소 예산이 성립돼 이미 그 계약은 그날 끝나버려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이걸 시기한 적이 없어. 여기는 또 OS 1회 총회 비용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2억도 넘어. 조합원이 800 몇 명이라는 데가 2억 3천만 이렇게 쓰더만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무관심하셨어요? 무관심의 결과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지적했던 게 그걸 지적한 거예요. 도시정법 위반했고 지금까지 모든 계약이 위반했으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모든 계약은 도시정법 예산이 없는데 조합임원의 마음대로 했다. 다만 정식적으로 정비사업비라는 걸 해서 의결을 했지만 그때 봐야 의미가 없고 그건 예산이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을 설립했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예산을 설립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결에 하자가 있었을 때 그 의결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결의 효력은 부인된다고요. 그러니까 임원 선임결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임원 선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총회 의결은 없는 걸로 본다고. 왜 다시해야 되니까. 자, 이 총회가 무효다 그러면 그 총회는 아까 의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 없어요. 근데 법대로 안 했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하려고 법을 만들어요? 성북 국가에서. 미국까지 불문법 국가면 그 정도로 용서하자. 뭐 우리끼리 하면 돼요.
그러나 성북국가에서는 법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근데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은 그 부분부터 과연 누가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누가 미리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들어가서 이 총회를 의결시켰으니 그렇게 의결된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사 제대로 했더라도 미리 지배를 당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가장 불법의 선봉에 서 있는 게 OS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총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 총회를 지가 만들기 위해서 지가 미리 불법을 해요. 아, 그러면.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데 여러분이 참 재밌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모든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정관에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2018년 2월 9일 법 개정이 말로 새끼들죠. 국토교통부가 정말 최악의 법 개정을 2018년 2월 9일입니다. 왜냐면 경쟁 입찰 안 돼요. 그때 시끄러웠거든요. 한남이랑 그 반부 신반부가 시끄러워서 이 짓거리를 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전에 시공사 선정 기준이 있다가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입찰을 전자 입찰이라 안 해봐야 뭐 벌금 모비인가밖에 안 돼요. 전자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어떻게 하라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입찰 방식을 세 가지로 해놨어요. 자, 최저가 방식. 입찰은 뭐예요? 최저의 업체를 뽑기 위해서 가격을 추천하는 게 입찰이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부실공사가 된대요. 적격 심사 방식. 세 번째, 제안서 평가 방식. 여러분이 보기에 자,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몰라도 안 맞춰서 계셨어요. 이 셋 중에 가장 어느 게 좋아 보이세요? 최저. 2번. 제안서가 제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저가는 항상 어떤 시비를 갖고 오느냐? 우선 따놓고 보자. 그래서 사정을 변경해서 하다가 나 손해나 더 이상 못해요 그럼 올려줄 거거든. 아, 에스컬레이션 설계 변경하는 거죠. 저기. 자, 최적격 심사 방식. 여러분이 업체를 심사할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누가 심사해? 조합원이 심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심사를 어떤 놈이 하냐고? 이사나 대의원이 하잖아요. 이사가 하잖아 주로.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어 이거는. 적격 심사를 뭘로 하냐고. 그런 능력이 되냐고 그들이. 업체를 심사할 능력 자체가 돼요? 업체가 대단히 다양한데 제안서 평가 방식. 자, 나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는데 대신에 돈을 얼마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품질이 싸지만 좀 믿음이 안 가는 회사의 제안서가 있을 수 있고, 야, 이 정도는 가격은 좀 비싼데 이 회사가 제안하는 내용이 정말 멋있네. 그러면 쫙 그걸 총회장에서 브리핑을 하면 조합원이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은 좋은 업체 고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거기서 조합을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조합을 앞에서 내가 내 회사에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브리핑하고 거기서 표를 얻는데 얼마나 열심히 자료 준비하겠어요. 업체들이. 근데 이렇게 하는 새끼는 전국에 단 한 새끼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99.99999%가 적격 심사 방식. 근데 최저가 방식도 아예 쓰지 않습니다. 싸구려로 입찰합니다. 어떤 개새끼가 싸구려로 입찰? 물론 그럴 위험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요, 그것은 조건을 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 가격 갖고 저기 하거나 그러면 배액 배상하고 나가라든지 지금까지 받은 용역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 못할 거거든요. 버릇이 아까 미리 코고를 놓고 뭐 핑계로 아니면 유착관계 이용해서 올리고 설계 변경하고 이런 짓거리 안 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을 미리 걸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부를 내가 왜 요구를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니까요. 국가를 이제 일반 경쟁에 의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경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만은 국가가 쓰던 표현입니다. 민간이 쓰던 표현이 아니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경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법률 용어 자체가. 그건 제한 경쟁 뭐 이런 말도 이제 거기 등장하는데요. 수익이야 이런 거.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 경쟁을 어떻게 이해하냐. 거기서도 적격심사라는 말도 거기에서 나와요. 그 법률 용어에서.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반 경쟁이라는 것은 가격으로 아까 뽑는 거예요. 최저가를 뽑습니다. 최저가 업체를. 그러면 최저가 업체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 우리 경매처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놈이 낙찰이 됐잖아요. 그때 혹시나 불안해서 2차로 적격심사를 해보자. 그래서 2차로
적격 심사를 이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이 업을 하려면 최소한 자본금이 선투입돼야 될 돈이 한 이 정도 있는데 네 혹시 회사 재무사 학대 되나? 이런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선수금 주고 시작하는 일이지 그렇게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조합에. 시공사가 일부 빌려준 거 이외에 여러분 조합에서 일을 하는 업체가 자기 돈 선투입해서 하는 업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계약금 먼저 줘. 적격 심사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시공사는 근데 문제가 돼. 왜? 자기 돈 미리 좀 빌려주잖아 여러분한테. 그러면 적격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야, 저 회사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데 그게? 그때 여러분이 돈을 주고 시작하는데 선투입하는 공사가 없는데 적격 심사 할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죠. 요놈을 상대로 적격 심사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체납되고 저 회사 직원 급료 압류되고 하면 우리한테 또 압류돼 버리면 결국 못 올 거야. 직원들 급료도 압류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는 순간 우리 계약했다고 소문나면 직원들이 못 받은 임금을 여기다 압류해 버리면 이 회사는 어차피 못해. 그럼 우리 또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심사할 수 있지. 그때는 그러면 이 업체로 가자. 요게 적격 심사예요. 적격 심사의 개념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세 가지만 해놓고 아무도 이 설명을 안 해. 이 계약금 처리 기준에다 이 싸가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적격 심사는 뭐냐면 가격은 제껴버리고요. 지가 소음이 안 가는 자기가 매기는 거예요. 20점, 30점, 50점 막 해갖고 이사들끼리. 근데 이 표를 입찰 제한서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멋대로. 아까 뭐래요? 일반 경쟁이라는 것은 최저가 입찰자 중에서 요놈을 낙찰자가 혹시나 못 올까봐 심사하는 것이지 여러 개 업체를 이 중에서 어떤 놈이 제일 좋냐가 적격 심사가 아니라고. 적격 심사는 2차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로 따왔으면 그 방법대로 하라라고 여기다 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멍청한 놈들이. 국토교통부. 그런데 왜 내가 그런 걸 요구하냐? 이 바보들이 국토교통부도 담당자가 자꾸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애당초 표준정관을 만드는 담당자는 대가리가 조금 돌아갔는지 여러분 정관 32조 7항에다가 여러분 조합이 사업시행상 조력을 받기 위해서 용역업자와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가면 이 방식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이게 더 좋았다고. 그래도 법을 개정해갖고 요 따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적격 심사 방식으로 선정한 거예요. 최저가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국토부 이 개자식들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멍청한 정비업체는 이거 남겨놓고요. 이 나가면 이제 다 고칠 거예요. 좀 얍삽한 정비업체는 요 방식으로 온다라고 해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정말 국토부 이 멍청한 새끼들이 재건축에다가 또 이 말을 안 썼어요. 재개발만 해놓고. 그래서 재건축 정관에는 또 이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배임죄를 물을까? 더구나 수사력도 지금 미치도 못하는 멍청한 경찰로 이제 수사권까지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 배임죄 물을까? 근데 여러분 조합 정관은 다행히 30조 7항에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 그러면 국가기관이 하려면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거기는 이때 자기들이 전자입찰을 했지만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2000년도에 이미 도입이 돼 있었어요. 조달청에. 2003년도에 이 법이 시행됐잖아요. 전자입찰이 가는 여기에 보면 전자입찰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라는 그냥 법률은 나라장터. 네, 나라장터. 그래서 입찰 공고를 하면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5%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장난치면 입찰 보증금 몰수해야 되니까. 담아버렸다든지 뭐가 밝혀지면. 그런데 이전에도 이 법 생기기 전에는 전부 이 입찰을 갖다가 견적으로만 갚아라. 이게 아는 업체가 내가 아는 업체를 몇 개 갖다 지가 1등이래. 입찰을 안 했어요. 그것은 비교 견적이지 입찰이 아니. 입찰은 얼마를 내는지 모르게끔 투찰해서 불러다 놓고 그걸 까봐야 되잖아요. 누가 1등 할지 모르지. 이게 입찰인데 이때도 이 짓으로는 안 했는데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이때 국가를 당사자랑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 떠버리고요. 전자입찰을 안 하거나 계약 입찰 보증 5% 이상을 안 받거나 이러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법이 2018년 2월 9일 날 도시협법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29조 1항 적용받아야 되지만 3항 적용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정관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안 지켜도 돼요? 이 아까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이 시공사 입찰 기준에는 미비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 용어는 국가 당사자랑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갖다 썼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가 당사자랑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입찰 절차가 어떻게 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쫙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그러면 이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정관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사적 자치 규범인데 여러분 내에서는 지켜야 되잖아. 네.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계약이 32조 7항을 하나라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안 지켜요. 지켰더라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원가 계산하게 되지. 예전 가격 입찰하려면 원가 계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성면 철거를 해야 한다. 성면 철거 물량이 얼마야? 아, 몇 제곱미터 들어 있습니다. 성면 조사 업체가 있었으니까. 야, 요놈을 놓고 성면 업체들한테 설명해요. 여기는 치울량이 이만큼이고 이만큼이다. 그러면 각자 머리 써서 입찰 금액을 써내는 거예요. 근데 원가 계산을 안 했어. 그 대신에 원가 계산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예가 하는 거예요. 입찰할 때 예전 가격이 되거든요. 원가가 100원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요놈을 예전 가격으로 숨겨. 이걸 비밀로 해야 돼. 과거에 공무원들이 입찰 비리 나올 때마다 한 게 예가가 유출됐다 그러잖아요. 공무원이 지가 매겼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못 어기려고 이제는 예가를 어떻게 주로 뽑냐 국가기관에서는 모든 놈한테 견적 다 넣으라 그래. 넣어요. 15개 업체가 왔어. 15개 업체가 만약에 왔으면 1등 가격 제일 높은 놈 잘라버려. 15등 제일 낮은 놈 잘라버려. 13개를 플러스해. 그 다음에 나누기 13에 이러면 이걸 예가로 잡아버려. 맞아요. 이러면 이제 아무도 몰라. 공무원도 몰라. 그날 온 거 보고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가장 가까운 놈을 뽑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은 예전 가격을 하게 돼 있고 원가 계산에서 요놈보다 높으면 입찰이 자동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요놈보다 낮은 놈 선에 서는데 지금까지 선수들이 모이면 예가는 대개 대한민국이 현재 조달청의 그 낙찰가율이 85.71%입니다. 아니 87.4. 431. 네, 87.4, 85.이 아니라 87.4 잘하시네.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85% 정도 됐어요. 지금 좀 올랐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잘하냐? 제가 대검청사를 서초동을 옮길 때 껍데기는 사망기업에서 발주했지만 그 실내공사는 전부 제 손을 거쳐서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국가계약법을 제가 많이 다뤄봐서 알아요. 그 당시에. 물론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94년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단 한 건도 32조 7항을 안 지켰어요. 그런 경우에 무효입니다. 제가 판결도 소개해놨어요. 제가 그 소송을 도와줘서 모 조합에 하나 제가 일부러 샘플로 하나 받아놨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무효라고 하죠. 왜요? 입찰보증금 안 냈고 아니 법률에 시행규칙에 이런 경우는 무효다. 전자입찰 안 하는 게 다른 경우는 아까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히 하는데 무효는 무효 사유 아예 여기를 정해놔 그랬어요. 법원의 판단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전자입찰 공고를 안 하거나 보증금 5%안 받거나 두 가지는 무효라고 법에 있는데 여기서 판사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판사가 아 이거는 중하다 안 하다 막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효 사유를 아예 딱 법으로 명시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계약이 하나라도 유효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이 짓을 안 했거든. 정말 알기를 우습게 한 거예요. 정말은 잘 지켜야 돼요. 그죠? 남자한테든 여자한테든. 정관은 어디 가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계약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것을 지금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제가 큰 틀부터 얘기했어요. 자, 가장 큰 문제는 OS 문제였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정관을 지키지 않는다 모든 계약이. 자, 세 번째 이제 그러면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계약에 보면 어르신 케어, 어린이집, 청소년, 지역예술센터 등 건립공사가 있어요. 요거 보면 대부분은 이런 공공시설들은 정확한 의미에서 기반시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사업체 인가를 받을 때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다가 되게 도로, 공원, 뭐 이런 것만, 녹지 뭐 이런 것만 해놓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도 여기다 다 포함해갖고 구청에서 인가를 내줄 거래요. 근데 요거를 설치비 계산서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 들어가겠다. 도로는 얼마, 공원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계산서를 붙이는데 요거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시행령 47조 2항 11호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계획서는 조합원총회 의견을 거치게 돼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최초 사업시행부터 변경계획까지 단 한 번도 이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원가 계산했는데. 원가 계산하는 업체는 어디냐? 제 기억 속에는 우연 엔지니어링입니다. 적산.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적산이라고 하잖아요. 공사비 산정하는 적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연 엔지니어링에다 의뢰를 했었다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예, 이 금액을 공사를 이거를 붙이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첨부 서류로 설계 도면하고 사업시행 계획서에. 근데 요거를 여러분의 사업시행 계획서에 포함해야 되니까 여러분 총회 때 올라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올라왔으니까 여러분은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금액이 121억이라고 맨 처음에 체결됐다가 나중에 177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상가 건물 짓는 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비싸요? 주택 짓는 게 비싸요? 주택이요. 주택이야. 왜요? 벽도 많이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뭐 들어갈 게 많아. 벽지도 발라야 되고 인테리어만 해. 인테리어가 많아. 그건 아시네. 네. 여러분 공사비 얼마예요 평당? 한 550? 광고서 상가 이런 거는 그냥 건물만 지어놓잖아요. 안에 550이에요? 550 정도. 근데 여러분 왜 이 어르신 케어시설 어린이집 청소년 지역예술센터는 평당 1,000만 원 왜 넣는데요? 한 번이나 계산해봤어요? 아니, 계산해보세요. 그냥 계약서 보고 계산하면 돼요. 너무 심하네. 예, 보세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계약서가 이미 공개 민간건설마다 표준도 아무것도 알 수 없게끔 무조건 계약에 일반 조건만 붙여놨어요. 이런 놈의 계약서가 세상에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2213 연면 어린이집 605 문화시설 2563 해갖고 하면 1700 몇 평인가 나와요. 나눠보면 4.3 나누면 그런데 121억이니까 해보세요. 아유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한번 더 해보세요. 얼마? 더해서 해보세요. 어디 있어? 면적이 1700 얼마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더해서 3.3으로 나누면 평이 나오는 거예요. 177억 원이 아니죠. 부가세 빼고입니다. 그 부가세 포함하면 100 얼마예요? 670평이에요 이게. 네? 670평. 네,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연면적이 그거를 670평이고. 다 더해야 돼요. 세 가지를 다 세 가지 해보세요. 다 더해서 평으로 나눈 후에 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쯤은 계산해봤어야지. 아무리 무식해도 상가 건물이 주택보다 싸다는 안 하잖아요. 이거 누가 해먹은 거냐고. 여러분 의견을 하지 않았잖아. 예산도 어떻게 뽑았는지를 보여줬으면 좀 볼 거 아니냐고. 그리고 여러분이 120억 1억에서 물론 121억에서 117억으로 올릴 때는 것이 뭐 하나 늘어났어요. 면적이 늘어났더라고 뭐 하나가. 어떤 거는 줄어들고. 그랬어. 그렇다 하더라도 러프하게 잡았을 때 평당 얼마로 때려보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식해도 우리가. 이 연면적은 지하까지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하는 더 싸요. 공사비가 원래. 121억으로 이거를 나누면 177억이라니까요. 177억. 117억인데 거기가 부가세 10% 붙여야 되잖아. 아니 아무튼 나눠놓고 다시 부가세 붙이면 되니까 그러면 1,100만 원 넘을 거예요. 내가 대충 계산해 봤거든. 그래 이거 쓰려고 계산해 봤다고. 근데 1,000만 원. 참 얼마예요? 1,1000만 원. 그렇죠. 네, 거기다가 참 그러면 부가세 10%를 넣어야 될까요 또? 그게 1,100만 원. 1,100만 원이잖아. 이게 뭔 짓이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왜 내 집보다 비싼 유치원을 지어지게 됐는지, 양로원이 왜 우리 집보다 비싼지. 설계 감리비 포함, 전기 동시공사 포함.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이 의혹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가게 사서도 안 했고, 그런데 제일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비리는 구청에 제가 엊그저께서 그것도 모르고 하셨길래 엊그저께서 정보공개 소개했어요. 자, 사업시행계획서 공개하지는 안 했으니까 즉시 인터넷 공개해라. 대신에 원본 구청에 신청한 걸 공개해라.
여러분 종이에는 안 올렸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 요 공사비 계산하는 게 나온다고. 네. 거기서 얼마를 튀겼는지 한번 보시라고. 우선 그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기반시설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네. 거기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가서는 안 될 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올려달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요. 상가처분과 관련한 계약. 자, 애당초 상가 분양 계약을 주식회사 인퍼스트 DLC하고 했어요. 자, 이때는 분양 수수료를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올고지 누구한테 들어올까요? 조합으로 다 들어오겠죠. 수수료만 주면 되고. 네. 물론 이것도 예산이 없이 막 지멋대로 선정했어, 이 업체를. 그런데 어느 순간 2022년 4월에 했는데 2023년 5월에 일괄 매각으로 바뀝니다. 통째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업체가 그냥 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요새 분양 얘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손해나면 분양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내가 사다가 팔았을 게 더 손해나면 사갔을까 안 사갔을까? 안 사죠. 그 초등학교 다니는 놈도 안 사가죠. 그죠? 왜요? 분양해주면 내가 팔리든 안 팔리든 나는 파는 만큼 분양 수수료를 먹을 건데 나한테 사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사가요. 왜요? 분양대금이 여러분한테 곧바로 들어가거든. 내가 산 달에 일괄 매각한다는 뭐예요? 내가 사서 등기를 내 앞으로 하고 내가 다시 얼마에 반전 이거는 일괄 매각이 맞죠? 근데 분양을 하던 놈이 분양대금은 조합에다 꽂고 내가 사니 분양 조합에 원하는 금액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내 거잖아. 근데 나는 돈이 안 들어가. 왜? 분양대금이 바로 들어갈 거거든. 한 번이나 계약서를 좀 보셨어요? 보세요. 일괄 매각 분양 방법. 분양가는 변체면 분양기준가의 103% 이상으로 분양한다. 분양대금은 감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분양대금이 곧바로 들어가잖아. 수색으로. 그리고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80% 계약한다. 자, 이러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미등기 할까 아니면 등기를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못하죠. 왜? 했더라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 내가 매입한 그거 가운데 어떻게 세금 처리하려고 분양대 결국은 여기는 미등기 하겠다는 거야. 이걸만 놓고 보면 세상에 이런 머리가 없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가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이 얘기 듣고도 흥분 안 할 조합원이 있을까? 그래도 조합을 옹호할까?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제가 상가를 하나 종합분양을 받았는데 네.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냈고 예. 그걸 사업자 등록증을 왜 내려니까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고 난다 그래서 자기네한테 다 얘기를 해놔서 그 조합원 자격이 아니라 일반 분양으로 받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합원 돈 남은 거 같고 내가 환수는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받았다고? 그렇지 그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양으로 받은 거는 뭐 조합원 입장에 받은 거니까 이거하고 지금 상관없는 얘기고요. 네. 그 조합원 거고 일반 분양 뭐라고? 분양 수수료 계약했다가 일괄 매각으로 바꿨는데 매입자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분양자가 낸대. 말이 안 돼. 그러면 무슨 수로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냐고. 네. 등기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세금 처리해? 내가 갈 때 안 그래요? 내가 이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금액은 돈 있는 건 따로인데 내가 무슨 수로 저기 하냐고. 그럼 그놈이 나한테 증여한 게 되는데 등기가 곧바로 넘어가겠지. 그놈 입장에서는 무슨 수로 팔아? 분양받은 놈이. 내가 돈 낸 근거가 있으니까 그놈으로 나중에 양도세랑 계산하지. 근데 이 일괄 매각이 했다 하지만 일괄 매각이 아니여. 일괄 매각이 맞다고 이게. 분양 수입 보장되지 일괄 매각이냐고. 일괄 매각은 뭐예요? 매수인한테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인 돈이 들어야 되고. 분양 수익 극대화 방안 보장 계약서지 이게 무슨 일괄 매각 계약서냐고. 정신이 드세요? 저는 입이 아파 죽겠는데.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자, 그 다음에요. 네. 제가 이 정도 열받을 때는요. 하지만 여러분 보고 있다가 더 열받아요. 통신관로공사가 있습니다. 네. 2020년 2월 5일날. 자, 통신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원임자 부담이라고 해서 만약에 부과를 합니다. 공사를 시킬 때, 철거할 때. 그리고 신설공사는 뉴타운이기 때문에 입구까지 그들이 다 알아서 해줘야 통신사업자들이 해줘야 됩니다. 재정비 실증구역은. 그러면 철거 계약만 있어요.
근데 철거계약은 각자 원인자 부담금을 전기통신사업법 80조가 그렇습니다. 지들이 커요. 원인자 부담금을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 LG텔레콤이 몇 년간 써야 되는데 그거 있어요. 그 원인자 부담금을 여러분한테 부과하고 자기들이 공사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선정한 업체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사연인지 뭐 지작물 여러분이 뭐 지중화를 통신공사를 이 회사가 하는데 전 통신사들 다 한대요. 저는 이런 계약을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이 계약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99.999%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요? 법률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설공사는 통신사업자가 해주게 돼 있고 철거공사는 여러분에게 원자 부담을 부담시키고 통신장비 이사라는 걸 하는데 지중화공사를 누가 얘기한다고요? 통신공사가 각 회사들이 그리고 이 회사가 전체 거를 다 한대요. 1억 8천. 그다음에 2주 관리면 2주 촉진비. 여기서 정말 열받는 일입니다. 어떻게 당연히 이렇게 당합니까? 조금만 냈더라 마십니다. 자, 근데 정말 재밌는 거죠. 자, 2주 관리라는 것은 여러분이요 이걸로 참 많이들 해먹는데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주 관리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자, 여러분이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2주를 좀 시켜서 조합이 설정한 2주 기간이 있지만 빨리 2주를 시키고 또 2주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내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조합으로서는 하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2주 관리를 통해서 하되 최대한 빨리 해서 이제 안 나가는 사람이 딱 나오면 최소화되면 그걸 명도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명도수하고 수용제 결비가 21억 정도 잡힌 걸 보니 근데 계약서가 없어요. 보나마나 일괄 명도에 있을 것 같아요. 금액 규모로 봐서 일괄 명도에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가 현재 정보몽땅에는 없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공개를 안 했다면 그 자체를 말해도 도시정보 위반인데요. 일괄 명도를 해버리려고 생각하면 2주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왜요? 너나 뭐 다 쫓아낼 건데 소송으로 쫓아내는데 뭐 하려고 뭐 안내하고 지랄하고 해요. 빨리 이사 가세요가 뭔 필요 있어요, 그죠? 자진 이주 기간이 뭔 필요 있어요? 다 쫓아내버릴 건데 그냥 강제하려면서. 그러네. 자진 이주 기간이 끝나야 그때 안 하면 일괄 명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짓거리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모든 조합이. 그래갖고 일괄 명도 계약을 해놓고 자진 이주 기간 내에 소송을 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나 지금 이사 간다고 이주비 신청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송하고 있어. 돈을 뽑아먹지 않은 시작입니다. 총알 쏜 거네. 아니, 무조건 이주 기간 내에 전원 명도를 했다는 얘기는 업무상 배임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가 된 적이 없어요. 부평에 조그만 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마지막에 뒤집어 놔서 제가 그 분명히 밝히려고 합니다. 조합은 212명인데 일괄 명도 비록 14억이 나갔습니다. 조합원 한 명당 700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거기는 이주 기간이 3월 25일부터 했는데 정말 재밌게 3월 26일 날 일괄 명도 소송을 집어넣습니다. 2주 하라고 7월 25일까지 4개월을 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소송을 넣었습니다. 그래놓고 90%는 취합니다. 취하. 상대에게 나가게 돼. 왜? 간다고 하니까 이사 간다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희도 그랬어요. 그럼 뒤로 뺀 건데. 당연하죠. 이거는 넣었다가 빨리 넣어버려 아니면 늦게 넣으면 이 사람 다 보내니까. 일괄 명도가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조합장 지가 지한테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취하합니다. 이거는 돈 빼먹지 않은 시작이죠. 이것을 무슨 소송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때 이주할 때 왜 그 소송을 건의한 사람이 자. 있었어요. 네, 저희도. 그런데 지금 그 계약서가 안 올라가 있어요. 법무법인이 어딜지는 제가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법무법인이 관여하고 있는 놈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제가 보지 않아서 지금 말을 못하겠는데 그쪽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이에요, 집행. 공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정보 공개. 어디 집행에다가요? 아니요. 조합에 조합을 해야지. 어떤 놈이 지금 모르는데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왜 그거 얘기를 해요. 일괄 명도 계약서. 그런데 아까 부평에 있는 그 조합도 여러분이 의심하는 그 공법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짓거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주 관리가 필요하냐고 일괄 병당 상식이. 근데요, 저 재밌는 건 소송하려는데 빨리 가라면 뭐예요? 어차피 소송이 가장 강력한 건데. 아니 법원에서 쫓아내주고 안 버티면 소송비도 다 그놈이 무는데
그럼 무조건 조합이 이기는 소송이에요, 이건. 왜요? 81조 1항이 관리처분 인가하면서 더 이상 종전재산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막아놨잖아요. 더구나 공익사업법 가면 처벌 규정까지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주관리가 왜 필요해? 근데 더 재밌는 거 여러분 2015년 7월에 이주관리를 4억 9,700 했습니다. 지나기에 큰 소리를 한번 내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29일 날 이주 관리 계약이 4억 9,700인데요. 이주 촉진 계약이 13억 8천입니다. 이주 촉진은 뭐냐? 말 그대로 이주를 빨리 하게 만든대. 뭔 소리요? 일괄 명도가 있는데. 필요 없었던 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 자, 앞에 그 계약서에 보세요. 4억 9,700짜리 계약서에 이주 촉진 있어요, 없어요? 됐어? 있죠. 이주 촉진, 이주 절차 안내 및 이주 촉진 관리 업무가 두 번째로 딱 있죠. 네, 있는데 또 청. 자, 근데 그 다음에 그러고 이때는 영역 범위가 19가지예요. 그죠? 네. 이때는 13억짜리는 클리어합니다. 깔끔해요. 2주 촉진 하나, 그 다음에 기타 조합에서 요청하는 사항 일체. 딱 영역 두 가지인데 요거는 13억 8천입니다. 안 날라가고 계속 해먹는 네. 전체 몇 자, 그런데 천억을 해먹었나? 천억을. 자,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데 자, 2주 촉진, 2주 관리, 2주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주 영역이 기간은 뭐예요? 근데 2주 관리 기간을 뭐라고 했냐? 처음에 2주 기간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2주 기간까지 한다. 자, 두 번째 2주 촉진에서는 11월 말까지 4개월 한다. 4개월이 13억 8천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2주 관리 2주 촉진 말고 2주 관리 연장 계약을 합니다. 촉진이 7월 달인데 촉진이 4개월이면 지금 13개월 주고 4개월 끝냈는데 9월 달에 관리 연장 계약을 다시 2억 9,500이에요. 촉진 기간 내에 있어 아직. 근데 연장 계약으로 또 2억 9,500이 나가. 자, 쪽팔려요 안 쪽팔려요?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놈한테 2중 3중을 해먹어도 못 따라서 3중 했네 3중. 어? 이게 무슨 보약이나 들어서 세탕을 하게. 8억, 21억, 한 22억 자. 해먹었네. 2015년 4월 30일 날 2주 관리인데 여기 촉진이 다 포함이야. 근데 2019년 하도 재밌으니까 써드리려고 7월 29일 날 2주 촉진인데 얼마나 능력 있으면 4개월 만에 13억 8천이야. 근데 이 촉진 계약이 있으면 요거 11월까지 갈 거 아니야. 아니 거기 갈 필요 없어. 2019년 7월 5일 날 다시 2주 관리를 연장해. 근데 다 똑같은 놈이야. 2억 9천원이. 네? 7월 5일 날. 29일 날 반대세 29일 이게 먼저 촉진 계약이 되고 있는데 아니야. 2주 관리 계약이 2주 관리 계약을 연장했는데 촉진을 29일 날 한다고. 연장 관리하고 촉진 계획하고. 예, 연장대로 촉진대로. 참 얘가 홀 얘기했네. 여러분 먼저예요. 예. 2주 관리를 연장해놓고 그 대신에 2주 관리에는 촉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촉진만 따로 빼서 13억 권천이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하는 말이에요. 저거 자체가 전부 다 없어도 되는 건데 네. 그냥 말만 갖고 계속 해먹는 법적으로 그냥 이주 자. 나가게 되는데 명도소송이라는 걸로 네, 그 이주라는 명목을 집어넣어서 세탕까지 빼먹은 거야. 맞아. 저거 자체가 없어도 되는 건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바보 취급을 받았는지 이해는 좀 하세요? 아이고. 얼마만큼의 바보였는지, 여러분 조합원들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심하네, 심해. 요게 2중 3중을 같은 회사에 진학 계획은 아주 대박이 났어요. 얼마요? 20 얼마 갔다 갔다고? 22억 정도. 자, 그런데 왜 이번 총회가 통과되면 안 되냐? 22억 가져갔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계약서를 다 찾아봐도 여러분 총회 책자에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관리처분 변경안은 여러분 대달라는 것은 334억이 더. 자 109페이지 보면 2주 관리가 24억 3,100, 2주 촉진이 62억
뭐 53만 원인가? 근데 80, 그 다음에 80억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약서는 세탁을 해본 게 20억밖에 안 되는데 네. 여러분한테는 요 돈은 여러분이 부담하라는 거예요. 정비사업 추산액은 네. 80억을 부담하래. 아이고. 이수속지 80억을 부담하라 한다고. 네, 80억. 그러니까 요 자체가 이거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고. 네. 그렇죠. 최소한 총괄표하고 개별 계약서에는 금액을 맞춰야지 해먹으려도 그러니까요. 왜 20억짜리 다 합쳐서 세탁을 해서 20억인데 여기는 80억이냐고. 60억이 늘어난 걸로 얘기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럼 그 돈을 여러분은 내놓으면 어디로 갈까 그 돈이? 조합장 주머니로 가는 거 아닐까요? 몰라요. 내년에서 먹겠지. 그런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거 OS한테 표를 주냐고. 이거 철에서 안 낼 거예요? 내야죠. 내야죠. 자, 와 진짜 한 40분도 이런 40분이었네. 더도 넘겨. 이게 사기꾼이 아니라 더도 넘겨. 더도 넘겨. 지난게 무식한데 우리가 모르니까. 더도 넘겨. 어렵지 않을 때 우리가 모르니까. 조합장 자, 하나.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총회 책자 틀린 게 그거만 아니야. 아까 그 내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거 어디에요? 그 아까 방호가 아니 그 통신시설 그왜 저기 공사 있잖아요. 그 지하 지중화공사. 네. 우리가 원래 거기 1억 8천이었잖아요. 안 돼도 네. 되는. 통신방송사 도급계약. 네. 요거 1억 8천이었죠. 네. 이번 여러분 관리처분 이번에 통과해달라고 OS가 이미 다 거절한 거예요. 여기에 기반 시설 그거요?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는 기반 시설인가요? 11억 7,300으로 돼 있어. 아니. 기반 시설이죠 그게. 아니 알고. 통신망. 통신방송 이설비. 11억 안 내도 되는 건데. 그쵸. 그게 아니 여기 1억 8천짜리 계약서인데 여기는 11억이라고. 어머. 이번에 했거든. 무조건 어음시키면 단위가 틀리네요. 10단위. 지금 이 계약서를 이렇게 잘못된 계약서를 설명하는데 이번 관리처분 책자는 다 그나마 뻥튀기 여러분이 이 돈보다 훨씬 더 낸다고. 계약서에 있는 금액도 억울한데 실제로는 더 낸다고. 더 내고 있다고 그냥 매일 5배를 더 내고 지금 있다고요. 10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의 해임발서에 자세히 다 있다고 하나하나 맞춰보시라고.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 뿐이고 있다고. 네. 다 거기 해놨어요. 앞으로 더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 여러분이 이왕에 바보인 걸 파악했으면 얼마만큼 바보인지는 완전하게 이해하고 하셔요. 바보도 등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 용역. 제가 매번 제 카페를 보시면 너무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라 범죄예방 용역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새끼들 10단위를 많이 틀렸다고 얘기한 잘못 오타 쳤다고 그런 수도 나오면은 말이 안 돼. 정확하다고 끝털이 641원까지 해놨잖아. 아, 1원짜리 받지도 않아요. 소송비도 1원이 있어. 3원 뭐 끝털이가 막 이래요. 안 받. 누가 보면 정확하게 하는 거. 아. 은행에서 안 받는 거 누가 받냐고 영역필요. 아. 누가 사업부를 이따위 편성하라 그랬어요. 아. 누가 보면 정확한 거 같잖아. 아 그러네. 원단 그 1원짜리. 컴퓨터로 돌린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 강제 분배한 거야. 결론은 벗긴 거예요. 아. 아니 누가 거래 관계에서 1원짜리 받아요. 은행에서 안 받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래. 근데 1억 8천이 없어는 그거는 뭐예요? 끄트머리에 매죠? 641원이요? 연도도 보이지도 않네. 11억이면서 11억 7,300. 35만 4,641원. 중요한 1억 얼마를 11억으로 중갑시킨 거야 지금. 응. 계약서 3개 한번 근데 바뀌면서. 사실 1억 8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의결권을 다 행사했잖아 여기다가. 이따 따로 설명하겠지만. 네, 나 방법을 자, 가르쳐. 그다음에 범죄방. 처음에 정상 SNS에다가 5억 4천 했다가 다시 범죄방도 연장합니다. 월 2,5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연장을 해요. 몇 달에 연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시기가 이 연장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자 범죄방은 누구를 상대로 범죄방이에요? 조합원들이 상대로 이사하는 거잖아. 네. 철거 기간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 연장한대요. 보세요. 날짜가 철거 기간. 철거 공사 완료 시까지 연장이잖아. 철거 기간에 왜 누구? 철거 기간에는 철거를 한다는 얘기 여러분이 다 이상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근데 누굴 지켜? 철거회사 자재 지켜? 왜 여러분이 지켜야 돼? 철거회사 자재를 왜 지켜야 되는데? 신용사가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기본 아니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철거 공사를 하는데 범죄방을 하고 있냐고. 야방 써주는 거야? 이거 설마 조합장은 아실? 철거 야방? 아니 도장 찍은 사람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뭘 설마 조합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조합장을 이해하니까
조합장이 지금까지 저렇게 무사하고 잘해먹는 거죠. 너무너무 평소에 존경하잖아. 안 저게. 그러니까 보세요. 도망이라뇨. 범죄 예방은 원래 내가 매번 설명하죠. 전용호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그때 부산의 덕포동의 김민태 사건 나면서 민간업자하고 경찰을 합동으로 순찰하게 하자. 그런데 그게 카트됐어요. 왜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예방은 경찰관의 고유 업무고 민간업자가 끼어들면 나중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문제가 된다 해서 드랍됐다고. 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대신에 경찰에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왜요? 치안과 국방은 국가의 고유 사무예요. 그죠? 소방도 고유 사무고. 그러니까 자율 소방대는 있지만 돈 받는 소방서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소방기업. 돈 받는 군대 대한민국 있어요? 없어요? 용병. 국가 사무잖아요. 돈 받는 경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비 파는 회사는 있죠. 보안 장비. 세컨 막 이런 거. 그런데 범죄 예방을 경비업체에다가 순찰을 시키죠. 근데 CCTV를 단대요. 자, 순찰을 CCTV를 달려면 그거는 조합이 다르라고 돼 있거든요. CCTV를 달려면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있어야 되고 경비업체가 이걸 하려면 기계경비라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순찰하는 경비가 아니라 CCTV를 감통하고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자격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게 기계경비 면허라는 게 따로 있어요. 시설경비는 사람이 하는 거고 신변보호 사람이 하는 거고 따라다니면서 기계경비는 기계가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경비하게 아니라 기계가 경비한다고. 근데 이 업체는 보나마나 기계경비 면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라면 기계경비 면허가 정보통신공사 등록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거든요. 기술자가 한두 명이가 더 많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 등록도 안 돼 있는데 기계경비를 등록했을 리가 없잖아요. 기술자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계경비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자격이 없는 데로 주문해. 그러면 경비업법 위반, 정보통신공사법 위반. 그러면 그렇게 위반한 거는 계약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효력도 없는 놈한테 그 계약을 주고 용역비를 줬으면 조합의 임원들은 그걸 집행한 사람 뭐가 될까? 업무상 개입이 될까 안 될까? 해야죠. 배임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변호사가 있는데 나한테 소송 비용 주면 변호사 개입 될까 안 될까? 되겠잖아요. 네. 의사가 있는 놈한테 의료비 주면 배임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왜 이게 이렇게 저기가 올라와 그러냐고 여기가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는. 자,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영역 여러 가지 얘기 드릴게요.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여러분들이 협의한 것은 (79조인가요) 사업시행계획에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저기가 있을 때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누가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시장군수예요. 법률의 주인공이 시장군수는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관리청은 뭐예요? 국공유지 소유자예요. 여기는 뭐 국방부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국토부도 있을 수 있고 국도 같으면 얘들하고 협의하라는 게 시장군수가 무상양도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조합위원 통일감정평가법인이나 클럽코리아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재탕해 먹었어요. 2015년 2월 11일 날 통일감정평가법인에 8천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총회자를 만들고 개판인 자료를 하고 있는 클럽코리아 주식회사 거기도 고소해야 되나? 이 회사가 국공유지 매수 업무 일체를 3억에 별도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기본 자료가 들어가고 사업시행계획서는 원래 계약에 의해서 클럽코리아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따로 뽑아냈어요. 쉽게 얘기하면 3개 땅 속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반말만 따로 빼갖고 요거만 3억에 받은 거예요. 원래 3개 땅 속에 들어있던 거를 빼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거는 기초자료를 이 여기다 3개탕에 포함된 거, 이 밤토리라는 것은 이것을 빼면서 네가 근데 빼내면서 변형을 시켰어요. 내가 그걸 협의를 한대 지가. 누구를 상대로 협의해? 조합을 상대로 협의해?
협의는 시장 군수가 관리처가 하게 되는데 그럼 누구를 대신해서 협의할 거야? 은평구청장을 대신해서 협의할 거야? 아니면 관리청은 여기는 국가기관은 관리청을 자산관리공사가 대신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위임받아서 네. 국가기관 자산관리하라고 만드는 회사가 자산관리공사니까 그러면 얘를 대신할 거야? 얘가 왜 얘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가 왜 얘를 고용해야 되는데? 결국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왜요?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협의나 소송, 대리를 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놈은 대한민국 법률상은 변호사밖에 없고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사도 가능합니다. 행정사나 법무사가 변호사가 아니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법은 3년 이하요, 변호사법은 7년 이하니까 여러분은 고소하실 때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호사가 아닌 놈한테 변호사 비용 주면 업무상 배임이 될까 안 될까? 네? 변호사한테도 의뢰하면요? 안 되죠? 아니 좋아하는 놈이 변호사도 아닌 놈한테 변호사한테 줄 업무를 줬어요. 이거 돼야 안 돼요? 네네 돼요. 무효니까 이 계약이. 네. 대금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한테 돈을 달라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의사 아닌 놈이 의사 진료로 뭐 의료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이 의뢰법 위반이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근데 이것을 원래 통일감정평가법인이 헤쳐본 것도 억울한데 또 누가 해먹었다고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책자도 만들고 하는 정비업체가 클럽코리아. 미들로 대한민국 국토부가요 도시정법을 만들면서 가장 실패한 게 뭐냐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폐단이 너무너무 심해요. 이것들이 그야말로 조합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 임원들을 이용해서 업적은 뭐고 이게 뭐냐고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 규명하셔야 됩니다. 클럽코리아. 맡기려면 맡겼어야지. 변호사법 위반. 그게 됐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전문관리업인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면 나같이 전문도 아닌 놈도 이거 다 아는데 전문이 왜 몰라? 이게 가짜인 진짜인지를 모르고 총회 책자에 올리는 게 뭔 전문이요? 무슨 전문관리업이냐고 그게. 법무사도 알고만.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관리 기반시설공사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반시설은 아까 사업시행계획서에 원가계산서가 있다고 그랬죠. 붙어있다고. 우연인지에 여러분 의뢰했다고. 근데 우연에다만 의뢰했느냐? 아니에요. 또 왜 이것도 두 번. 자, 적산영역 제가 한국 지역 컨설턴트라고 있죠. 예. 1,100만 원 주고 여기다도 뭐라고 돼 있어요? 정비기반시설 적산영역 돼 있죠. 예. 얼마 나왔을까 여기서? 왜 2017년도에 했어요? 왜 우연인지는 그러면 계약을 타전해서 여기다 했을까? 아니면 두 개가 다 있을까? 두 개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날까? 여러분이 계약했던 이 업체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잖아. 환장한 일이죠.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비업체는요. 그리고 재밌는 게 아까 정비업체 얘기 합시다. 마무리합시다. 계속해서 공사를 올립니다. 맨 처음 계약서 말고 추가 특약사항에서 업무가 중요해서 올린대요. 자, 2021년 4월 14일 자, 2015년도에 원래 계약을 했어요. 난 정비업체 이렇게 올리는 것도 쫓아봅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 14일 날 특약사항 추가해서 자 5억을 올립니다. 왜? 업무 중요도 때문에 올린대요. 그렇다가 뭐 총회대행도 하고요. 이건 뭐 놔두고 총회대행 그렇다 치고 총회대행도 뭐 1억 800 받고 했고요. 얘들 총회대행 하는 애들이니까. 그다음 2021년 4월 14일 날 또 다시 업무 중요도 때문에 얼마를 올리더라? 2억을 올립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30일 날 또 업무 중요도 때문에 또다시 1억을 올립니다. 올리는 사유가 업무 중요도 때문에. 이야. 조합원 돈은 안 중요하고 정비업체 업무는 중요해. 아니 세상에 금액이 올라가는데 업무 중요도를 감안해서 금액을 올린대. 여러분 돈은 안 중요하고 가져갈 돈은 중요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100억도 30억으로. 아니, 용역 계약이 원래 있잖아요. 근데 변경될 때는 거기에 합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업무 중요도 때문에 돈을 올린다는 거예요. 세부 항목으로는 5억? 2억? 1억? 근데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어요. 총회대행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또 중간에 국공유지 부상량도도 3억도 하시고. 협의 영역, 변호사법 위반해 가면서. 회비용이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민사 판결문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효력이었다 여기 소개해놨지만 회비용이요. 판례 소개해놨잖아요. 사법적 효력이었다는 얘기는 채권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공유지 부상량도 협의 영역은 여러분이 자산관리공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문서를 드릴게요. 자산관리공사에 물어보면 그런 업체는 그런 협의를 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 우리는 한 번도 그들과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카페에도 많이 올라가시는 자료 올려놨어요. 좀 보세요. 저희는 카페 가입하라는 얘기와 그 얘기입니다. 진행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제 카페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당했으면 끝까지 당하는 거야. 왜 와가지고 수업을 쓰고 승기려면 계속 한마디씩. 그다음에요. 정비기관 시설문서도 모르겠어요. 2010년도에 뭐 원동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도양정학건설 여기는 타절했다 어디 책자에 보니까 나온 것 같아서 언급 안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요 아까 건흥토건이라는 회사와 했는데 처음 계약은 얼마였습니까? 30 얼마 몇 억일 거예요. 그걸 제가 소송을 해가지고 자, 맨 처음에 뭐 59억 7천이었다가 64억 8천 8백으로 증액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가세 포함 뭐 70 뭐 얼마가 됐던데 71억 4천 6백이 됐던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가 계산서가 있어야 뭘 아는데 더구나 적산을 여기는 두 번이나 했단 말이야. 아까 적산업체가 또 하나 있고 저기 적산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 사업시행 인가시에 받은 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하면 이것도 정확하게 혹시 공사에 부풀렸다면 부풀려진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조합의 은평에는 어떤 일이 있으냐면 증산 5구역 같은 경우가 원가 계산서는 38억입니다. 근데 구청에다 인가될 때는 50억이라고 했는데 이 싸가지 없는 구청놈들이 그대로 인가해줬습니다. 총괄표하고 밑에 백데이터가 틀린데도 인가가 났어요. 근데 조합에서는 실제 계약은 얼마에 있나? 14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환장하지 마시고 그 동네니까요. 잘 보세요. 이 자식들은 그렇게 알려줬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래서 내가 비대위들은 불량한 놈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 또 한 번 열받아야 돼요. 자, 성명감리계약. 여기는 자꾸 뭘 재탕을 해서요. 성명감리계약이 1억 9,500짜리가 2019년 성면 네. 2018년 2월 7일 날로 2월 7일 날 1억 9,500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4월 10월 4일 날 다시 건축물의 철거 감리 영역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이런 게 뭐냐면 자 하나는 성면 철거라고 해놨어요. 2018년도에는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성면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해놨냐면 철거 현장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세부 시행 지침의 구조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부 지침 구조라는 게 뭐냐면 성면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부 지침. 근데 서울시 똑같은 얘기. 내가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은 자 찐계란과 삶은 계란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똑같아요. 익은 계란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놈은 찐계란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고 한 놈은 삶은 계란이라고 해서 찍고 그러네. 글씨는 틀리잖아요. 그냥. 이름만 자 그런데 누가 모르니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너무 재밌습니다. 무기 아니고. 자 성면 해체는 이게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은 지금은 없는 거예요. 2019년에 이걸 발표해서 11월 3일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가. 왜요? 성면 안전관리법이 2012년도에 생겼거든. 근데 이거 생기기 전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법이 없으니까 성면이 피해가 많으니 세부 지침으로 서울시 지침으로 11월 3일이가 그래요. 이때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철거 현장 거기에 제 구조가 뭐냐면 성면에 관한 얘기예요. 성면을 따로 감리를 좀 해라. 근데 2012년도에 법이 생겨버려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최소화 방안은
아 이제 법이 생겼는데 뭐 방안 성시장 방안 있다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진 세부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요놈을 2019년도에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와. 지금은 법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2개를 해먹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재탕이야. 성년은 한 번만 먹어도 해로운데 2번 먹었어요. 먼지만 맡아도 해로운데. 자, 그런데 성년 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년 갖고 참 몸에 내려오는데 많이 내먹어요. 그다음에 성년 해체 제거를 합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이 2010년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용산 사태가 나고 나서 2010년도에 법을 개정합니다. 2010년 7월 16일 날 시공사와의 계약에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라. 근데 이걸 안 지켜요. 계속 성면을 따로 빼냅니다. 그러니까 2018년 2월 9일 날 그 법 개정할 때 그제가 개정해놨다는 이때 철거라고 해놓고 29조에다가 성면 조사까지 이제 넣어버렸어요. 조사하고 해체 제거를 포함한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조사 이게 그랬더니 구청의 멍청한 공무원들이 야 이때부터 법 바뀐 거야. 성면 조사가 바뀐 건 이때 맞아요. 해체 제거를 포함한다는 것은 부연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철거에 관한 사항에 포함이라 했는데 성면은 철거의 구성 성분이 성면이냐의 문제지 콘크리트냐 성면이냐 목재냐 뭐 종이냐 막 이렇게 문제지 철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네. 성면도 그렇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도요 법령에서는 족같이합니다. 어떤 새끼는 당연히 성면도 철거에 포함된다 2010년 적용해라 그랬다 어떤 놈은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요 따위 소리를 해. 적용해라 마라가 아니라 법령은 누가 모르자고 안다고. 구청 직원도 똑같이 얘기해요. 어느 구청 놈은 2018년도만 적용하면 됩니다. 법 위반 아닙니다. 어떤 놈은 아닙니다. 철거에 포함된 거는 2010년입니다. 요 따위로 구구절절인데 성분이 성면인 것이지 철거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성면은 4개 해놓고 공사할 수는 없잖아. 따로 뽑으라는 규정이 없잖아. 그러면 목재도 따로 뽑고 금속도 따로 뽑고 다 따로 뽑아야 돼. 폐콘크리트 따로 뽑고 이렇게 철거하나? 다만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놈이 철거하는 것일 뿐이지 철거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놀랍게도 철거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요 자체만으로도 위반인데 문제는 뭐냐? 10억 9,200이나 가져갔는데 부가세 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량이 없어요. 묻지마 이야기예요. 뭐가 없어요? 물량이 없어요. 물량. 성면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면이 아니 성면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성면이 얼마를 철거하는지 물량 자체를 표시 안 한다. 물량. 얼마나 있는 물량 내역, 물량 내역. 물량 원래 내. 내가 누라. 우리가 용역비를 하면 이게 몇 제곱미터가 성면이 들어있어서 얼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어서는 안 되며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여러분 32조 7항에 의해서 현장 설명이라 할 때 물량 내역서를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 쓸지를 알 거 아니요. 성면업자가 무슨 수로 눈으로 싹 보고 야 저기 성면 얼마면 되겠다 어떻게 알아요? 아니 보질 않았는데 물량 내역서가 없으면 어떻게 입찰 가격을 응찰하냐고. 더구나 이것을 안 주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2019년 7월 8일 날 이 계약하기 8년 전에 이미 성면 조사 업체를 여러분은 선정을 했던 거예요. 네, 했어요. 성면 조사 업체가 계약을 해서 세영 CNS라는 성면 조사 업체가 있었어요. 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계약할 때는 성면 조사 양이 나와 있었을까 안 나와 있었을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었지. 그런데 물량을 안 줬다는 얘기는 묻지마 이야기죠. 그러네. 상식적으로 생각. 말라고 성면 조사하는데 물량을 조사를 했으면 그걸 주고 계약을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깍두기 하나. 성면도 지난번에 우리 학동사고에서 무너졌던 광주 학동사고 보도된 게 뭐예요? 성면을 원청을 22억에 수주받았는데 하도급 업자는 얼마에 했다? 3억에 했다. 중간에 10억 먹었다 이렇게 보도 났잖아요. 네. 자, 여러분은 얼마의 양이 얼마나 될까? 성면 양이 얼마나 나왔을까? 모르죠. 아무도. 그러나 이것은 숨길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전산관리가 되게 돼 있어서 성면의 일색이 나와요. 수색 13에서 태어난 성면 몇 톤이 어느 회사에 몇 번 차량이 싣고 가서 어디에다 파묻었는지까지 나와요. 성면의 일생이. 그리고 이것은 구청 직원이 도장을 찍어줘야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 가면 정확한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풀려 처먹었는지가 나올 수 있어요. 조사 안 해보시겠어요? 조사를 하려면 임원을 해임해야 돼요? 아니면 임원들이 자료 갖다 줄까? 해야죠. 들어가야죠. 자, 옛날에 지금은 다 멍청한 나 끝난 새끼들 신길 7구역 같은 경우가 17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억 7천 부가세 하면 18억 7천이죠. 성면이. 근데 얼마 나왔느냐? 성면이 105톤 나왔어. 제가 영도구청 청소까지 가서 확인했어요. 그럼 자 25톤 트럭이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5대 나눠 실으면 되겠죠. 그러면 물론 한 번에 25톤 다 싣고 하진 않아요. 오늘 10톤 나오면 10톤 그날 처리해야 됩니다. 내일 17톤 나오면 10톤 다 안 채워도 가야 돼. 그리고 그날 묵고 그날 복도까지 해야 돼. 성면이 너무나 해로우니까. 내 입장에서도 바로 그냥 복도합니다. 그날 덮어야 돼. 비싼 먼지 안 나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성면 그 셀트 위에다가 돼지고기 구워 먹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옛날에 그런 그 저기 같은 먼지만 들어가도 위험하기 때문에 메르스복 같이 생긴 거, 우주복 같이 생긴 거 입고 작업을 해요. 근데 저렇게 안 가는데 만약에 1억 차를 25톤씩 5대 나눠 실었다 합시다. 한 1억 그러면 6대 나눠 실었다 합시다. 자, 105톤이 아니라 150톤이었나 보다. 하도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가고 그러면 25톤짜리 6대 분량이었는데 네, 150톤이었을 거예요. 150톤. 그래서 6대 25톤 트럭이 그 당시 보니까 한 1억 5천 원대다. 오래된 얘기다. 지금 차값이요? 네. 차값이 한 번씩 네. 다르는데. 그래서 내가 요거 갖다가 25톤 트럭 하나 사가지고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연원 성면 싣고 가서 첫날 그냥 차체로 그대로 묻어버려도 9억밖에 안 들어간다. 근데 27억이 뭐냐. 제가 부가인 인사실 일도 그때 보니까 한 20배 튀겨져요. 제가 오래된 기억이 방금. 여러분도 반드시 가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면 양이 구청에 가서 확인해야 돼요.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 물량이면 다른 업체 보시면 어느 정도면 가능했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성면은 협회에서 나오는 것도 제곱미터당 4만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협회 같은 데서 하는 것은 되게 비싸게 원칙대로 뽑으니까 되게 가격이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다 기준을 맞추더라도 많이 뻥튀기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사도 협회에서 나오는 법무사 보수료는 더 비싸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등기 같은 거 좀 많이 깎여있잖아요. 여러 개 합하면.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50%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성면 해체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이 회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도 유명한 회사여서 그렇습니다. 아원 ENC 또 있어요. 대한민국 철거왕이라고 불리는 아니 성년했던 회사가 그 회사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더 기가 막힌 짓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그 회사 이름으로 보세요. 이거 보면서 사라진 망령이 2017년 12월 26일 날 성면해체 제보 공사를 했는데 이틀 후에 28일자로 하수관 폐수 유입 및 자연재해 방지 공사라는 영역을 합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수해 방지 공사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호우 폭설 등에 대비한 가배수로 설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절개지 비탈면 등 사면보호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무슨 얘기냐면 하수관 빗물바지 토사유입 방지 작업
이걸 수해방지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수해방지라는 자연재해 방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평소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비 많이 오면 누가 책임져요? 구청이 다 책임지고 하잖아요. 물이 넘치거나 뭐거나 배수 다 하죠, 그죠? 치산 추수는 내다부터 고을 원님들 책임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치산 추수는 고을 원님 책임이라고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구청이 가장 먼저 비 오면 누가 서울시 공무원 구청이 비상 걸리잖아요. 네. 그 고을 원님들 쫄따구들이 움직인다고. 그런데 철거를 하면 평소에 콘크리트가 있고 하수관이 잘 돼 있는데 막 벗겨놨어요. 토사가 막 흘러 내릴 수 있잖아요. 하수관을 막으면 역류되거나 아직 사람이 살았을 때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철거업체는 그거부터 확보하면서 철거를 해가야 돼. 그래서 도시정비법은 118조인가요? 언제부턴가 법을 개정해서 2012년도가 그때 개정했죠. 폭우나 강풍 이럴 때는 철거를 잠정 중단 조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 위험하니까. 그때도 비 맞고 막 해놓으면 하수 막히고 그냥 우기에는 하지 마. 폭우가 예상되면 철거하지 말고 빨리 단도리에 혹시 이렇게 벽면이 드러나고 막 있으면 비닐을 치고 그게 수해방지공사. 그것은 철거하는 놈이 그냥 자동으로 해야 돼. 성년하는 놈하고는 상관이 없고 성년하는 놈은 되게 신뢰가 있으니까 길바닥에 성년 파지 않으니까 건물 안에서 성년 자재만 뜯어낸단 말이에요. 먼저 시공사 할 일이라고. 그리고 시공사는 실제로 시공사가 공사하다 말고 비가 오면 시공사 직원들은 밤새 잠 못 자고 혹시나 웅덩이 생겨서 지나가면 빠질까 봐서 야간 근무하고 비상 걸리고 해요. 그렇죠? 그 소리를 좀 아시면 안 돼요, 조합원님이. 안전관리라는 항목이 당연히 있어요. 계약서에. 없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그들 책임이고. 왜요? 지가 공사함으로 인해서 원인 유발이 됐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지가 자동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책임 의무사항이라는 얘기. 네, 부수적인 안전관리 조치는 모든 공사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책임이에요. 시공사에 다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한다. 근데 그때 이 철거할 때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 짓거리를 왜 내가 이걸 잘하냐? 내가 이거 회의말에서 써놨어요. 2014 서부지방법원 여러분의 관할 고합 206호 그 다음에 211호인가? 사건번호 여기 써놨죠. 요 사건 제보를 제가 했어요. 왕실 3구역 조합의 비리를 수해방지공사 제설대책하고 22억을 빼냈거든. 폭설일 때도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폭설을 네가 방지대책을 세우라겠냐고 너한테. 폭우가 쏟아지면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방지대책 세우라겠냐고. 강풍이 있는데 철거만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날아가는데 하지 말아야지. 위험하니까. 그런데 수해방지공사하고 제설대책.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제는 거의 사라진 과거에는 100개 조합이면 한두 개가 이 짓을 하더라고요. 제설대책은 그가 처음이었고 본 적이 없고 앙심리가. 그래서 제가 그걸 서부지검에 제보를 해서 당시에 구속 기소돼서 이 사건의 판결문에 수해방지공사는 할 필요도 없지만 한 흔적도 없다. 다만 피의자가 변소하기를 직원을 비상대기 시켰다. 그거다 뭔 상관 있어? 누가 직원 비상대기 시키는데 22억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네가 왜 하는데 정부회사의 안전관리 의무직에 들어있는데 네가 왜 이것과 따로 하냐고 라고 해서 업무상 배임 기소해서 중형이 받은 사건이고 이건 제가 제보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그 사라진 수해방지가 수색 13에서 부활을 했다고. 심각하네. 정말 한심한 조합이에요. 수해방지 과거에 이렇게 살짝 해먹던 놈들이 있었어요. 신길 구구역 하다가 중간에 말았어요. 조합장이 속았거든. 중간에 타절해서 중간에 좀 돈 주다 말았어요. 거기도 수해방지 해먹으려고 했어. 그건 내가 영국이사서에 제보를 했고 근데 수사해보니까 돈이 다 안 나왔더라고요. 조합장이 중간에 잘랐대요. 그나마. 근데 여러분도 잘 나갔는지 잘랐는지 수색 구구역 신길 구구역처럼 일부러 잘랐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영등포경찰서에 제보를 했다고 수색 구구역 비리도 그래서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왜 영등포예요? 수색이 아니 신길이니까 거기 닮은. 신길 수색구가 아니라 신길 구구요. 네. 제가 정정합니다. 수색구가 아니고
알아서 벌로 느낄 있어. 그래서 이게 근데 거의 사라진 비리가 여러분 조합에서 또 부활을 해서 방금처럼. 근데 제가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뽑은 것이고 여러분 조합의 계약서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보공장에 들어가 보세요. 계약서 내용이 너무 많고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조합은 왜 이런 게 할까? 심지어 조경 감독도 따로 뽑았어요. 이게 뭐지? 조경 감독을 따로 뽑아?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조합에 없는 거 많아요. 다른 데 있지도 없는 거. 자, 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수량 산출 내역 이것도 적사를 했대요. 적사에서 얼마나 왔어요? 이것이 공사 계약서에 반영이 돼 있을까요? 참 무엇을 열심히 했어요. 무엇을 다른 조합에서 하지 않는 진짜 많은 걸 했어요. 근데 그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 좀 보고 싶어.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 저도 궁금해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구 대상에 제가 100개도 넘는 조합을 봤지만 여러분 조합을 보면서 야, 이 조합도 너무너무 재밌는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궁금해. 어디까지 진화하고 비리가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한 번 나도 보고 싶어요. 이 비리의 진화의 끝이 어딘지를 보고 싶다. 자,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 조합이 했던 일을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침묵을 타고 이번 10월 1일 날 또 다시 이제는 총회에서 정말 희한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을 뒤통수 칠 준비를 끝냈죠. 출격 준비를.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네. 네. 조금만 5분만 쉬었다 그 얘기 하겠습니다.